그 다음에는 만약 뭐뭐가 없다면 혹은 없었더라면 이라는 가정법 구문을 한번 알아볼게요. 간단하게는 without이나 but for의 명사를 붙여서 만들 수 있는데요. 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Without air 혹은 but for air, we couldn't live on the earth 하면 without 혹은 but for 뒤에 air가 붙어 있어서 공기가 없다면 혹은 공기가 없었더라면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뭐뭐가 없다면 이라고 현재 시제로 해석해야 할지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라고 과거 시제로 해석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뒷문장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뒷문장에 가정법 과거를 써줬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해 보면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지구에서 살 수 없을 텐데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without과 but for는 비동사를 활용한 표현으로 바꿔줄 수도 있는데요. If it were not for의 명사를 붙여주면 지금 뭐뭐가 없다면 이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without air 혹은 but for air는 if it were not for air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air, we couldn't live on the earth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if를 사용한 가정법에 대해 설명할 때 if절의 동사가 were나 had인 경우에는 if를 생략하고 주어와 동사를 바꿔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if it were not for air에서도 were가 동사로 나왔기 때문에 if를 생략하고 주어와 동사의 자리를 바꿔서 were it not for air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뭐뭐가 없다면 이라는 가정법은 without이나 but for에 명사를 붙여주거나 if it were not for에 명사를 붙여주거나 were it not for에 명사를 붙여서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Without her help 혹은 but for her help, I couldn't have gotten good grades 라는 문장이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without 혹은 but for가 쓰였기 때문에 뒷문장을 보고 시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뒷문장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였으니 과거로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장은 과거의 그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었을 텐데 이런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without 혹은 but for의 경우 지금 뭐뭐가 없다면 이라는 뜻일 때에는 if it were not for 명사 구문으로 바꿔줬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비동사를 활용해서 if it had not been for 명사 구문을 써주면 과거에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라는 뜻의 구문이 됩니다. 그래서 without her help 혹은 but for her help 이 부분은 if it had not been for her help 라는 구문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그리고 if절에서는 동사가 were이거나 had인 경우에는 if를 생략하고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 여기서도 had라는 동사가 나왔으니 if를 생략하고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바꿔서 had it not been for her help 라는 구문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뭐뭐가 없었더라면 가정법은 without 명사, but for 명사, 그리고 if it had not been for 명사, had it not been for 명사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는 I wish 가정법을 살펴볼게요. if를 사용한 가정법은 if를 이용해서 두 문장을 하나로 이어주었지만 I wish 가정법은 I wish 다음에 바로 가정법 과거 및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I wish 다음에 주어 과거형이 나오면 지금 뭐뭐 하면 좋을 텐데 라는 뜻이 되고요. I wish 다음에 주어 had pp가 나오면 과거에 뭐뭐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뜻이 됩니다.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I wish I could swim well 이라는 문장이 나왔는데요. I wish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나왔으니 현재 시제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수영을 잘하면 좋을 텐데 라는 뜻의 문장이 되고요. 이를 직설법으로 표현하면 I'm sorry that I can't swim well 이라는 문장이 되는데요. 해석해보면 나는 아쉽다. 나는 유감이다. 내가 수영을 잘하지 못해서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 예문을 볼게요. I wish I had done well on the test 하면 여기서는 I wish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사용했으니 과거 시제로 해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시험을 잘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이를 직설법으로 표현하면 I'm sorry that I didn't do well on the test
라는 문장이 되고요. 나는 유감이다. 내가 시험을 잘 보지 못해서 라는 뜻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as if 가정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as if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가정법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요. if를 활용한 가정법에서는 가정법 과거가 나오면 현재 시제로 해석해주고 I wish 가정법에서도 가정법 과거가 나오면 현재 시제로 해석해주었죠. 하지만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나오게 되면 이때는 주절, 즉 앞에 있는 문장과 같은 시제로 해석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절이 현재 시제이면 현재로 해석을 해줘야 하고요. 과거 시제이면 과거로 해석해줘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she talks as if she were a teacher 하면 가정법 과거를 사용했으니 여기서는 주절의 시제, 즉 현재 시제로 해석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녀는 말한다. 마치 지금 선생님인 것처럼 이라는 뜻의 문장이 되고요. 실제로는 지금 선생님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를 직설법으로 바꿀 때도 In fact, she isn't a teacher 라고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해석해보면 사실 그녀는 선생님이 아니다 라는 뜻의 문장이 됩니다. 만약에 she talked as if she were a teacher 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나왔기 때문에 주절과 같은 시제, 즉 여기서는 과거 시제로 해석해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녀는 이야기했다. 마치 그때 선생님이었던 것처럼, 즉 말하는 그 당시에는 실제로 선생님이 아니었지만 선생님인 것처럼 얘기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를 직설법으로 바꾸게 되면 In fact, she wasn't a teacher. 사실 그녀는 선생님이 아니었다 라는 뜻의 문장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 구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예문에서 as if 다음에 나온 were라는 동사는 오타니 had been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까 as if 가정법 과거 구문은 주절, 즉 앞에 나온 시제와 같은 시점을 가정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오게 되면 이는 주절의 시제보다 앞선 시점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he talks as if she had been a teacher 하면 그녀는 지금 이야기한다. 마치 과거의 선생님이었던 것처럼 이라는 뜻의 문장인데요. 그녀는 과거의 선생님이 아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직설법으로 바꾸게 되면 In fact, 사실 she wasn't a teacher. 그녀는 선생님이 아니었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만약 she talked as if she had been a teacher 하면 마찬가지로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주절보다 앞선 시제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이야기했다. 그 이전에 선생님이었던 것처럼, 즉 그녀가 말했던 시점 그 이전에 선생님이었던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를 직설법으로 바꾸게 되면 In fact, she hadn't been a teacher 라는 문장이 됩니다.